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장도, 어떻게 될지, 예, 기대가 됩니다. 미국이 내려도 우리가 오르고, 미국이 올라도 우리가 내리고, 뒤집박죽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 시간의 문제이지, 간다. 예, 시간의 문제이지 간다.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20년 전, 25년 전 뉴스도 찾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 했더라고요. 삼성전자 끝났다, 어쩐다, 저쩐다, 해가지고 성장성이 있겠냐. 근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예,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는 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든 팹리스든 메모리 반도체든 CPU 등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 예,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온통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에서 인텔에서 로드맵 발표한 거를 갖다가 그냥 인텔 거를 그대로 그냥 뺏겨가지고, 그럼 그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인텔이 간다더라. 퀄컴을 빼앗겼다더라. 퀄컴이 인텔한테 넘어갔다더라. 아니,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EUV 장비에도 하나 없는 회사한테 인텔이 퀄컴이 넘어갔다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참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EUV 장비도 하나 없는 회사에 퀄컴이 뭘 넘어가요? 퀄컴이 AP 만드는 회사인데 최소한 5나노 정도는 해놔야지. EUV 장비를 갖다 놔야지 넘어갔다 그래 넘어갈 수도 있지 하는데 EUV 장비 하나 없는 인텔한테 퀄컴이 넘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텔이 잘하면 그쪽으로 발주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지 뭘 넘어가요. 아유,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텔이 3년 안에 2나노미터, 아이고 진짜 이거는 니나노라는 말을 할 가치도 없어요. 이거는 농담을 하고 싶어도 농담을 할 가치가 있어야 농담을 하지. 3년 안에 무슨 2나노를 가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인텔이 최근에 10나노에서 7나노, 물론 거기 7나노는 우리 3나노지만 못 간 이유가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언제까지 가겠다 했는데 못 가고 지금 양치기 소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와가지고 공정 로드맵 제시하면서 3년 안에 2나노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닌데 이걸 왜 제가 지금부터 불가능한 그 논리, 이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나노를 가는데 2나노에서 우리는 3나노에서 GAA 공정으로 간다고 하고 난이도가 높거든요. 게이트 어라운드가. 인텔은 2나노에서 3년 안에 GAA를 간답니다. 우리는 지금 공정상 내년 말 돼 있어요. 3나노가.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껏 인텔은 한 번도 EUV 장비를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2나노에서 한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EUV 장비 활용을 노광 장비 쪽에서 업력을 축적한 TSMC하고 삼성전자조차 아직 2나노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인텔이 먼저 간다? 저는 일단은 그거는 저는 안 된다. 저는 다른 데서는 좋게 표현하게 좀 돌려가지고 미지수다, 약간 늦어질 수도 있냐. 저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게 미세 공정의 명칭,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미세 공정의 정확한 명칭은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길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정 미세화가 10나노 때 접어들면서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데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예를 들어서 뭐 7나노에서 5나노, 5나노에서 3나노, 지금 3나노에서 뭐 1나노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3나노 다음에 이제 1나노로 가는데, 이제 1나노가 어려우니까 2나노로 이야기를 하고, 이 2나노에서 이제 또 나노로 이제 가기, 1나노로 바로 가기 어려우니까 뭐 1.8나노 뭐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쌓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힘들다. 2023년에 인텔의 7나노죠. 인텔의 7나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인텔이 3나노를 생산하겠다. 2023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계획을 밝혔고요. 그 다음 2024년에 2나노, 그 다음에 2025년에 1.8나노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가 5나노급 반도체를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TSMC는 수율이 잘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수율이 5나노에서 좀 약하죠. 그래서 두 개 회사 다 지금 어디서 만나냐면 3나노에서 지금 이제 만나기로 돼 있죠. 서로. 예, 3나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칼싸움 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든 3나노에서 삼성전자는 거기서 갈리죠. GAA로 가고, 이제 TSMC는 아직까지 핀패스로 이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인텔이 2나노 양산하고 바로 1.8나노로 가겠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일단은 이 제품이 양산을 하려면 개발을, 그러니까 공장을 라인을 깔고 모든 그 장비하고 이런 걸 설치 다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끝내야 돼요. 테스트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게 그 반도체 특성상 이게 파운드리 설비를 구축하고 장비 입고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라인을 가동하는 데만 2년 가까운데 시간이 걸립니다. 라인을 가동하는, 이렇게 다 하는 데만. EUV 장비가 또 바로바로 이렇게 없어요. 2나노에서는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한데, 저건 이 부분도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다음에 기회 되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인텔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텔이 지난해 인텔이 7나노급 그 중앙 처리 장치 CPU, 예, 지금 미티어 레이크 출시 시기를 기존 대비 지금 6개월 이상 연기 발표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제일 잘 하는 CPU를 계속 연기했어요. 설계 역량이 뛰어난 인텔이 7나노 CPU를 뒤로 미루는 이 이유가 뭡니까? 양산의 어려움을 겪은 이 인텔이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설계하고 생산을 제일 잘한다는 이 CPU도 이렇게 힘든데,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EUV를 지금 뭐 우리보다 일반적인 뭐 TSMC하고 삼성전자보다도 빨리 간다는 거는 저는 절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EUV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판이 웨이퍼 위에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을 쬐어가지고 7나노미터 이하 회로를 3개 넣는 장비죠. 이제 불화루건 장비 대비 극자외선의 파장이 한 14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짧아가지고 미세 공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텔은 이전까지 EUV 운영 경험이 없어요. 인텔은.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게 양산 기술로는 사실은 지금 TSMC보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실상 뛰어나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 전까지는 평가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5나노, 7나노, 8나노 수율 문제를 다 겪고 있고, 지금 5나노에서 수율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UV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려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경험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의 EUV 라인,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라인 쪽에서 많이 넘어왔죠. 또 외계인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3명 중에 1명이 외계인이에요. 맨날 이제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외계인이 많은 삼성전자도 EUV를 최적화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힘들고 경험을 쌓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인텔이 말은 누가 못해. 말은 뭐 0.1나노야. 우리도 말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지난 2월 지금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사실 세계 최초로 7나노 공정 EUV 장비를 활용해서 반도체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2월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5나노 제품 수율이 뭐 한 50% 이하였죠.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지. 뭐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가 설정한 목표 수율이 한 60%대예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 EUV 장비는 한 2천억 원 정도 근데 수율이 높아야 이게 생산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파운드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싸게 또 얼마나 높은 수율로 그 다음에 얼마나 단위 면적당 트랜지스터를 밀도 있게 제공하느냐인데 얼마나 싸게 얼마나 높은 수율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텔이 1, 2년 안에 미세 공정 경쟁력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 날샜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텔이 지금 7나노에서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단위로 2나노급을 해가지고 1.8나노까지 간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삼성의 3나노 GAA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 GAA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텔이 이것까지도 같이 해서 잡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이 GA 공정은 채널의 네 면을 모두 게이트로 둘러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핀펫은 이제 세 가지 면이 이제 맞닿아 있는 게 핀펫 구조고, GA에는 게이트와 채널이 이제 3면이 맞닿는 핀펫 구조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높죠. 4면이 맞닿기 때문에. 그래서 GA 공정으로 가면 뭐 AI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5G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빠른 속도를 주고받아야 하는 첨단 제품에는 사실은 GA 구조가 반도체가 더 좋죠. 대신에 이제 GA 구조는 그 트랜지스터 밀도는 조금 조금 더 이제 포기한 거죠. 대신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 이런 쪽에는 더 유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힘겹지만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인텔의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상징적인 이야기. 예, 우리가 이렇게 희망,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다는 희망, 예,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야기지, 이게 현실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녹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